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연이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토요일 저녁.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뭐 한 8시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팀 분 중 결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을 갔다가 집에 일찍 왔어요. 너무 너무 힘드네요. 요즘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그래서 평일날 야근 장난 아니게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심지어 일할 때도 있고 막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되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지 하는데 주말에 또 막 갑툭튀로 회사 나가서 일하고 뭐 뻗어서 피곤하면은 진짜 집에서 거의 시체처럼 자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조금 신경 쓰지 못했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돈을 내고 배우는 학생의 입장과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받고 노동을 공급하는 직장인의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 토픽은 이제 회사에 관련된, 일에 관련된 얘기가 될 거예요. 직장인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일에 관련한 얘기 정말 하기 싫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회사에 관련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엔 이제 뭐 중고등학생분도 있었고, 뭐 대학생분들도, 취준생분들도 있었고, 정말 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받고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공통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해드리는 이 모든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적인 구조, 회사가 돌아가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삼성, 뭐 현대, LG 뭐 다 다른 것처럼 모든 회사들은 다 각자 돌아가는 구조가 있고 다 각자 다른 팀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같은 마케팅 팀이라고 할지라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마케팅 팀이 하는 업무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는 그냥 제 경험과 이제 이 바닥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뭐 어쨌든 뭐 외국계 쪽에서도 인턴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만 조금 제너럴하게 그냥 가볍게 답변을 드릴게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뭐 제 말이 곧 뭐 정답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 거에 대해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언니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공은 뭘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질문들? 근데 일단은 막연히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약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뭔가 뭐 마케팅 팀이나 뭐 이런 쪽을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은 뭐 대학생부터 고등학생 솔직히 중학생분들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회사마다 똑같은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라 A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팀이 있고 그 팀이 하는 업무는 다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뭔가 화장품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요? 자, 제 클러치에 있는 화장품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화장품을 꺼낼 것이냐? 뭐가 있을까? 뭐 에뛰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집안에 굴러다니던 건데 자, 이렇게 에뛰드 립스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뛰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런 화장품 회사에는 여러 가지 팀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이 내용물 있죠? 이 내용물을 개발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물들은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요.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요. 연구소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연구원 직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겠죠. 연구원,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한 제 생각에 90% 이상은 거의 100%에 가깝게 당연히 공대생 분들이시겠죠. 특히 이제 모든 화장품은 화합물이다. 화합물? 나 너무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 다 화학 성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학 쪽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거는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화장품 내용물이 그렇다 보니까 화학 쪽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소에 입사하시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물들을 직접 이렇게 제품을 말아보고 뭐 색소도 넣어서 뭐 이런 컬러를 만들어보고 그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연구소로 입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연구소에 입사를 하려면 어쨌든 이과생분들이 가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의 겉에 이 용기 있죠? 이 용기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팀이 있겠죠. 디자인 팀 같은 경우엔 당연히 디자인까지 꼭 전공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이나 뭐 캐드나 뭐 정확한 건 저도 미술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채용 공고 나중에 뜰 때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우대사항뿐만 아니라 필수 조건 같은 것들이 쫙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용기 디자인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이 케이스 있죠. 겉에 케이스를 디자인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는 이제 각 회사의 디자인이라는 그 부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디자이너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겉에 케이스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용기 같은 거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팀에 들어가고 싶으시다 하면은 아마 디자인 전공하면 훨씬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부 회사는 심지어 뭐 디자인 전공자만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회사 채용 공고를 찾아가면서 알아보셔야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상품 자체를 기획하는 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흔히 화장품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제너럴하게는 뭐 상품 기획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품 기획팀이 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없는 회사는 그 상품 기획, 나는 이런 립스틱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팔겠다라고 이런 일종의 그런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팀이 따로 있겠죠. 뭐 그게 마케팅 팀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획을 하는 팀이 있는데, 업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기획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마케팅 쪽에서 많이 할 거예요. 뭐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품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특별한 전공을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전공은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 화장품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전공 같은 거는 전혀 마케팅팀에 가고 싶으시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업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저한테 BM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BM이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 브랜드 매니저들은 뭐 보통 마케터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는 BM 말고 뭐 PM이라는 것도 있는데, PM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의 준말인데, 뭐 여러 가지 일컫는 말이 있지만 뭐 대부분 그런 모든 용어들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마케팅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팀에 들어가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특별히 어떠한 뭐 마케팅 전공을 해야 돼 막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뎁스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나 뭐 자소서라고 하죠. 그런 거 쓸 때 이제 뭐 지원동,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용량 다 찼다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이전에 있던 영상들 원본 다 옮겨놓고 다 한번 삭제시킨 다음에 다시 찍고 있어요. 아, 페인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기억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왜 화장품 회사에 오고 싶은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공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금융하고 회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업계랑 전혀 관련이 없는, 특히나 이제 마케팅팀하고는, 화장품 마케팅팀하고는 어떻게 보면 더 거리가 있는 그런 전공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 동기가 굉장히 확실했고, 이런 유튜브 같은 활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나는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왔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면접관 분들이 너는 왜 이런 전공을 해놓고선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냐,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꼭 화장품 분야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마케팅 팀뿐만 아니라 내가 화장품 회사에서 디자인 팀을 가든 연구소에 가든 간에 팀을 막론하고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당장 회사를 결정해야 되는 분들은, 취준생분들은 그러셔야겠지만 학생이신 분들은 아직 본인의 그런 진로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화장품 회사에서 원래 어느 회사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타 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학교처럼. 근데 정말 두각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을 단순히 나 화장품 좋아해. 솔직히 웬만한 여자도 화장품 다 좋아하잖아요. 그 정도의 좋아함과 관심도 갖고는 여러분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말 화장품에 땡땡땡 화장품에 완전 미친 아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내가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런 화장품과 화장품만 아니라 화장품과 연계된 패션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는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인사이트 있고 약간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업계에서 일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일하기는 쉽지 않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초잖아요. 여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그러니까 마케팅팀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야근 엄청나게,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손도 못 대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어요. 저 진짜 평일에 집에 오면 맨날 12시예요. 12시 반 이렇게 집에 와서, 집에 오면 그냥 기절해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게 일상이고, 회사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눈 떠보면 점심시간이고 눈 떠보면 퇴근 시간 6시 되고, 또 좀 정신 차려보면 밤 10시 돼 있고 어머 나 그럼 집에 가야 되고 주섬주섬 싸가지고 퇴근하고, 전 요즘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도 잘 약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이렉트 메시지도 많이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하철 같은 데서는 거의 정신 못 차리고 해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보통 내가 화장품을 좋아한다라는 것 정도로는 버티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물론 업무 강도는 사실 화장품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느 업계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다 업무 강도 엄청나기로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의 이제 관심과 내가 이렇게 트렌드에 예민하고 이렇지 않고서는 이 업무 강도와 이런 빡센 모든 것들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제너럴한 그런 막연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학벌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대기업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 입사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형의 1차는 다 서류 전형인 거 아시죠? 우리 하다 못해서 대학 들어갈 때도,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안 다녔지만 1차 수시하고 이럴 때 어쨌든 서류 전형 넣잖아요. 서류에서는
이제 뭐 학교, 학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탈스펙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잘 안 보는 기업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이니까 중고등학생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최소한 나중에 살면서 손해볼 일은 없거든요. 뭐 도움이 되면 됐겠지 손해보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언니 저는 사실 막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막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는데 언니 그럼 저는 화장품 회사에 갈 수 없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그래도 좀 오픈 마인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그렇다면은 나는 뭐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엔 뭐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화장품을 이만큼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했고,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브랜드마다 뭐 1기, 2기 해가지고 막 그런 이렇게 뭐 대학생들 뭐라 그러지? 뭐 마케터 체험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뽑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워딩을 붙여가면서 나는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 나는 뭐 내가 컬러에 관심이 많아서 뭐 컬러리스트 공부도 해봤고, 대학 다닐 때 나는 뭐 이런 것들 했어요. 그렇게 부가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요즘 회사들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인재를 뽑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그 준비가 공부가 됐던 아니면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팠다는 그런 증거가 됐던, 뭔가 내가 준비돼 있다는 거는 들이대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또 다른 경쟁자들이 굉장히 쟁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화장품 회사에 오시면 또 업계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죠, 일하면서. 저 역시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막 저한테 예를 들면은 뭐 인턴을 하러 온 그런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저한테 막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냐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회사, 저는 사실 업무 강도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지만 저는 재밌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뭐 제가 몰랐던 화장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엄청난 것들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요. 단지 이제 슬픈 거라면,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을 보면은 단순히 예쁘다, 사고 싶다 이렇게 샀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보면은 어떤 생각, 이게 직업병이 걸려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막 뭐 이 아이는 뭐 원가가 뭐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얘네들 뭐 이런 디자인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재질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보면은 대충 이게 이제 그게 잡히거든요. 얘네 그러면 이 가격 받고 괜찮나? 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약간 직업병 도져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슬픈데, 더 이상 이제 화장품을 감성적인 예뻐서 사야 되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런 건 조금 슬프고 약간 제 자신이 좀 징그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에 대해서. 한때는 그냥 유튜버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유튜브는 그냥 뭐 제가 뭐 그렇게 화장에 스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냥 소소하게 취미로 가끔 하는 걸로 하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장인이 되는 길을 택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씻고 이 영상을 뭐 편집이라긴 민망하지만 어쨌든 앞에 잘린 영상과 이어 붙여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놓고 뭐 또 영상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씻고 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답글 안 달린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나마 제가 이제 손에 쥐고 다니면서 좀 오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기로 할게요. 굿나잇, 다음에 봐요. 안녕.